갚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했던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헝다그룹은 해당 보도를 부인하며 해외 채무 구조 조정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한 아시안 여성이 백인 여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얼마 전 다른 아시안 여성이 10대 소녀에게 폭행당한 사건 이후 두 번째로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생구를 섭취했다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감염으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이 감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다시 급증세를 보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다음 달이면 새로운 백신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보건당국은 가장 잘 준비된 모습일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뉴욕시가 공용폰과 스마트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틱톡이 뉴욕시의 네트워크에 위협을 가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입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맨해튼 교통원잡료 시행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운전자들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스티브 플럽 저지시티 시장이 뉴욕에서 뉴저지로 넘어오는 운전자에게도 교통혼잡세를 징수하자는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이에 대해 찬반이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9월 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짜 부동산 매물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뉴욕주 소비자 보호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채무 불행에 빠진 중국의 초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뉴욕 맨해튼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반면 오늘 헝다그룹 측은 해당 보도들을 부인하며 해외 채무 구조 조정을 위한 승인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강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헝다그룹이 어제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에 따라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고 또 헝다그룹 계열사인 테녀홀딩스도 함께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챕터 15는 외국계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제적인 지급 불능 상태를 다루는 파산 절차입니다. 그러나 오늘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성명을 통해 파산보호법 15조에 따라 미 법원에 넣은 요청이 해외 구조조정의 정상적인 절차이며 파산 신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헝다그룹 측은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현 상황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홍콩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법 제도에 따라 미국 달러 표시 채권 투자자들과 구조조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해당 채권은 뉴욕주 법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뉴욕시 파산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증권당국은 헝다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헝다부동산이 주식시장에서 정보 공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중국 증권법과 행정처벌법에 따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3대 부동산 재벌 중 하나인 헝다그룹은 지난 2021년 227억 달러 규모의 해외 채권을 갚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했고 이후 경영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다그룹의 디폴트 선언은 이후 다른 중국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디폴트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위태로운 가운데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중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차갑게 식을 것이란 전망으로 이것이 어떠한 영향과 파장을 불러올지 각국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중국의 위기가 한국의 경기 반등을 지연시켜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PF 대출의 부실화를 촉발할 위험이 있는 등 위기가 한국으로 전이될 수 있어 정밀 모니터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헝다의 파산 신청 보도 이후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고 코스피도 6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투자 자금도 중국에서 빠르게 빠져나가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 전철역에서 아시안 여성이 백인 여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전철 내 아시안을 대상으로 발생한 두 번째 폭력 범죄입니다.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의 전장희자입니다. 맨해튼 23 스트리트 NRW 전철역에서 아시안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백인 여성으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맨하탄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 글래디스 첸은 전철역에 서 있던 도중 한 여성이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자신의 얼굴을 세게 쳤으며 폭행을 당한 후 코에서 피가 흐르고 눈에서 컨택트 렌즈가 튀어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첸은 가해자는 갈색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백인 여성이었으며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폭행에 대해 인종 혐오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5피트 4인치 신장에 약 180파운드 몸무게를 가진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발생 이틀 전에는 전철 내에서 아시안 시니어가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계 미국인 76세 아크발 아메드 씨는 맨하탄 헤럴드 스퀘어 전철역에서 브루클린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열차를 기다리던 중 한 남성이 다가와 돈을 달라고 구걸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용의자는 아메드 씨의 왼쪽 어깨를 칼로 베었습니다. 아메드 씨는 현재 벨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 중입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38세 데이비 트론맨으로 아메드 씨를 공격한 후 반대편 열차에 탑승해 42세의 남성을 수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편 맨하탄 전철 내에서 한국계 가족을 위협하고 공격한 10대 소년은 지난주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네바다주에서 뉴욕을 관광차 방문한 은퇴한 한국계 여성 의사 수영 씨는 지난 3일 10대 흑인 여성 3명에 둘러싸여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등의 폭언과 함께 수차례 폭행을 당했으며 경찰이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공개하고 수배령을 내린 지 이틀 만에 용의자 중 1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뉴욕 일원에서 생굴 섭취로 인한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감염으로 몇 주 사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입원했습니다. 보건국은 노약자 등 뉴욕 주민들에게 감염에 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뉴욕과 커네티컷주 보건당국은 최근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에서 1명, 커네티컷에서 2명이 비브리오 블리피쿠스 세균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블리피쿠스는 생굴을 섭취하거나 바다 수용을 통해 감염되는 균으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감염자 5명 중 1명이 사망하며 생존하더라도 대부분 사지를 절단해야 합니다. 제임스 맥도널드 뉴욕주 보건국장은 성명을 통해 해산물 제공업체와 뉴욕 주민들은 비브리오증 감염에 주의할 것을 촉구하며 간에 문제가 있는 주민들은 굴보다는 새우 섭취를 권장하고 상처가 난 상태에서는 바다 수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이 균은 특히 여름철 해수온이 상승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감염 시에는 설사, 위경련, 구토,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균은 혈류를 타고 들어가 연조직을 파괴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폐혈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해수온이 상승해 1988년부터 2018년까지 동부 해안에서 비브리오균 감염 사례가 연간 10건에서 80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다음 달 새로 업데이트된 백신을 출시할 계획으로 보건당국은 팬데믹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준비된 가을,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맨디 코헨 질병통제예방센터장은 일반적으로 가을과 겨울철이 되면 코로나19 감염 및 입원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지만 다음 달 새롭게 업데이트된 백신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백신에 대해 고위험군일 경우 추가 접종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미 전역에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맨디 코헨 CDC 국장은 우리는 팬데믹 이래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잘 준비된 모습으로 겨울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맞는 가을 겨울철 호흡기 질환 유행을 앞두고 보건당국은 환절기 및 기온이 낮아지면서 감염 사례는 늘 수 있지만 코로나 감염에 대한 예방접종에 나서 유행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다음 달 새로 업데이트돼 출시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며 작년 유행을 이끈 오미크론 변이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9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경 새 백신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접종을 권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에리스라고도 불리는 EG5 변이는 최근 우세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올 가을 출시될 새로운 백신은 EG5와 비슷한 오미크론 변이 하위 계통을 타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CDC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추가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지 않을 예정으로 감염 시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만 추가 접종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팬데믹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도 역시 낮아진 가운데 건강한 사람들은 추가 백신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제약회사는 수익 감소 및 인력 감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연방정부 전 기관의 모든 장비와 시스템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틱톡을 삭제하는 지침이 내려진 가운데 뉴욕시도 정부 기관이 소유한 공용폰과 스마트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는 틱톡을 공용폰에서 금지하면서 지역과 당파를 가리지 않고 전역에서 조사 대상이 된 틱톡의 보안 문제를 지적했다고 NBC가 보도했습니다. 미 의회는 이미 작년에 연방정부 소유 공용폰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투표를 실시했으며 여러 주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틱톡이 뉴욕시의 기술 네트워크에 보안 위협을 가했다는 뉴욕시의 사이버 사령부의 결론에 따라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뉴욕시 소속의 정부기관은 30일 이내에 공용폰에서 틱톡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틱톡을 소유하고 있는 바이트댄스가 중국에 기반을 둔 기술 회사로 미국의 많은 정책 입안자는 틱톡이 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겨야 하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지 조치로 뉴욕시는 연방정부와 연대하게 됐지만 정부가 소유한 기기를 넘어서 틱톡에 대한 민간 차원의 광범위한 금지 조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틱톡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책 입안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습니다. 뉴욕시의 공용폰에서 틱톡 금지 조치에 대한 CNBC의 논평 요청에 틱톡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12월 연방기관 직원들이 정부 소유의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일부 연방기관과 주정부가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위협 및 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집행위에 등록된 휴대용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정보 유출 우려에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잇따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정부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일부 주정부도 정부 공용 스마트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MTA가 뉴욕시와 손잡고 맨하튼 혼잡 구간에 진입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최대 23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시행 발표만 하고 정작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MT와 뉴욕시 의회가 이를 위한 설명회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밖에서는 수백 명의 운전자가 모여 교통 혼잡세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맨하탄 60스트리트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구에서 최대 23달러 사이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교통 혼잡세를 이르면 내년 봄부터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아직까지 정확히 차량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얼마의 혼잡세를 부과할지에 대해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MTA는 뉴저지에서 맨해튼으로 출근하거나 자주 넘어가야 하는 주민들이 이미 지금도 터널이나 교량을 지나며 톨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이중 부과에 대한 할인을 적용할 것인지, 또 택시의 경우 혼잡료 부담을 택시 운전사와 승객 중 누구에게 부과할지, 또 대형 트럭의 경우 일반 차량과 얼마의 혼잡세 차별화를 두어야 할지, 또 저소득층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를 할인해 줄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MTA와 뉴욕시의회는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가지고 논의를 이어가는 와중 밖에서는 운전자들이 대규모 운집해 반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MTA는 센트럴파크 인근에 위치한 콜럼버스 서클 인근에 이미 교통 혼잡료 징수 장치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MTA는 9개의 교량 및 터널 통행료 징수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 번호판 및 이지패스 판독 장치와 유사한 시스템을 설치해 교통 혼잡세 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이미 웨스트 61스트릿과 웨스트 엔드 애비뉴 교차로, 콜럼버스 서클 등에서 징수 장치 설치에 돌입했으며 약 120개 지점에 교통 혼잡세 징수 장치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혼잡세 징수에 있어 필수 근로자는 제외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뉴저지 및 스타튼 아일랜드에서는 교통 혼잡세 시행에 반대하는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교통이동검토위원회는 우리의 목표는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혼잡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본 혼잡세를 가능한 가장 낮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주민들은 이미 맨해튼 통행료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혼잡세까지 이중 부과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MTA만 배불리려는 방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반대로 뉴욕에서 뉴저지로 넘어오는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혼잡세를 징수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는 2025년 치러지는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스티브 필립 현 저지시티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인데요. 이에 대해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2025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의 스티브 필립 저지시티 시장이 다리와 터널을 통해 뉴욕에서 뉴저지로 오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혼잡세 징수를 공약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필립 시장이 최근 발표한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공약 중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는데 그는 주지사에 당선되면 다리와 터널을 통해 뉴저지로 들어오는 뉴욕 운전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이를 뉴저지 트랜짓 및 패스트레인 등 대중교통을 위한 재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내년 봄부터 시행할 예정인 맨해튼 교통 혼잡세 정책의 수익을 MTA 지원금으로 투입한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필립 시장은 맨하탄의 교통 혼잡세가 시행되면 뉴저지에서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혼잡세 시행을 막는 소송보다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상은 뉴저지 내 일각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세를 강력 반대하고 있는 뉴저지 5선거구의 조시카 타이머 연방 하원의원은 뉴저지로 사람과 기업이 오도록 해야 한다며 터무니없는 혼잡세에 다 함께 맞서야 한다. 필립 시장의 생각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필립 시장은 혼잡세가 대중교통 개선과 환경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반면 가타이머 의원은 양쪽 사람들에게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가타이머 의원 역시 2025년 뉴저지 주지사 선거의 유력 후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타이머 의원이 만약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경우 필립 시장과 당내 경쟁을 펼치게 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에서 렌트 사기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뉴욕주 소비자 보호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사기 일당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부동산 또는 자신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고 렌트비를 우선 송금하라는 식의 수법을 써오고 있는데요. 9월 학기 개강을 앞두고 타지에서 오는 대학생들이 송금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학기 개학을 앞두고 뉴욕시에서 스튜디오나 아파트 렌트를 구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짜 매물을 올려 사기를 치는 범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뿐 아니라 각지에서 몰려든 학생들이 학기 동안 머물 거주지를 찾기 위해 나서는데 매물을 사고 파는 경험이 적은 터라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송금하며 계약에 나서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자신이 선택하고 송금한 아파트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폴라 오브라이언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장은 이러한 사기 행각은 부동산 소유주 또는 부동산 소유주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는 일당이 실제로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그들이 제시하는 매물을 직접 보지 않고 송금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브라이언 국장은 특히 사기 일당은 뉴욕주 내 렌트 매물이 부족한 실정을 이용하며 경쟁심을 부추기고 있다며 그들은 룸메이트를 구한다고 광고를 올린 뒤 수요자가 관심을 보이면
지금 7명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자신은 당신이 내 룸메이트가 되면 좋겠다고 말하는 식으로 마치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듯한 뉘앙스로 빠르게 송금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은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선 임대 매물이 합법적이고 실제 존재하는 물건인지 확인할 것과 계약의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특히 뉴욕시의 렌트비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어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퀸즈 상공회의소와 그레이스맥 연방하원 의원은 지역 내 자영업자들에게 법적 문제나 계약 및 임대 관련 분쟁, 재무, 회계 상담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레이스맥 연방하원 의원이 $100만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시행하게 됐으며 맥 의원은 주요 행정 서비스가 중국어와 한국어, 벵골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으로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행한 뒤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프로그램을 지원할 각 분야의 전문가와 계약을 준비 중이며 올 연말까지 300개 이상의 사업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에서 렌트 계약을 할 때 브로커 피를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내도록 하는 방안이 뉴욕시 의회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렌트 부담이 큰 세입자들이 수수료 걱정을 덜 수 있어 환영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랜드로드가 수수료를 렌트를 올리는 식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아예 없애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치 렌트 또는 연간 렌트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세입자가 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한국 식품 기업들이 한국의 내수 부진과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에 고전한 반면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들은 급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업계는 고물가에도 경쟁적 가격 유지, 영업망 확대 및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 증대, 한류에 의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으로 인해 한국 식품 기업의 미국 법인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좋은 실적을 기록한 대표적인 식품 회사는 농심, CJ제일제당, 풀무원, 삼양 등입니다. 특히 K라면 인기가 지속되면서 농심과 삼양식품 등 라면 업체들이 2분기에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한국농심은 2분기의 매출이 10.8%, 영업이익은 1162.5%나 급증했는데 비중의 30%를 미국 법인이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미국 보건에 대한 최대 위협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미국인들은 마약류 약물인 오피오이드와 펜타닐을 꼽은 응답이 26%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비만 23%, 총기 접근 20% 순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이 11%, 도로교통 운전, 그리고 흡연 및 담배 제품, 코로나19 알코올 남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앞서 5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총기 문제가 1위였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났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